네, 중립금리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이 뜨뜻미지근한 입장, 견해를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코멘트, 네, 신중한 시선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하루 만에 미국 증시는 급변한 모습인데요. 엔비디아의 메가 서프라이즈로 우리 입장 어제는 반도체 또 관련 소부장, PCB 일부 IT 부품 섹터에 더해서 철강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게임에 이르기까지 섹터 두루두루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수급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 입장 전략 고민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 채워주고 계신 하창환 헤르메스닥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눌려있던 투심이 오랜만에 호재 여기저기 좀 터졌는데 미국장이 그러니까요. 참으로 좀 끼얹을 수가 있겠네요. 뭐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에서의 이런 네. 긴축 발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결국엔 핵심이었고, 네. 뭐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장기채 금리가 네. 워낙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부 좀 차익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뭐 일단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네. 뭐 앞으로 더 성장할 확률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좀 강하게 눌려준다고 한다면 오히려 기회로 삼아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한 전략 일단 좀 폭넓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리뷰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기관수급 특징주 제이시스 메디칼. 자, 목표가가 14,000원이었습니다. 어제장에서 목표가 터치를 했고요. 종가가 13,630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향후 대응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이제 이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어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사 맞으러 가자 뭐 약간 이런 제목들도 좀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 관광객이 이제 본격적으로 입국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네. 하반기 전망은 뭐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요 섹터를 좀 말씀드릴 때 이제 보톡스랑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유사한 과거의 기조와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상방 여파는 뭐 여전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이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뭐 시장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앞으로 성장할 폭은 큰데 우리나라가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 상당히 좀 뛰어나기 때문에 가성비가 그런 부분에서 좋고. 네.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긍정적일 수 있고요. 대부분이 52주 신고가 부분에서 있거든요. 네. 좀 시가총액 그나마 좀 높은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뭐 이렇게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된다. 그리고 실적이 뭐 파마 리서치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우상이 가능하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 해외에서 뭐 이런 제품 승인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앞으로 뭐 매출 성장 캐파는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추가적인 우상향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사모펀드 수급 종목이었고요. 한미반도체 목표가가 55,000원이었습니다. 방송했던 당일에 목표가 터치가 나왔는데 어제는 또 55,800원으로 종가를 찍었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사실상 한미반도체도 이제 뭐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좋은 기조들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네. 그때도 이제 공급 수요단 을 너무 이렇게 관가하면 안 된다라고 좀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단기간에 좀 시세가 많이 분출이 돼서 거기에 따른 뭐 일부 차익 실현, 특히나 이제 전거래 같은 경우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같이 혹시나 또 네. 이렇게 조정이 나올까봐라는 그런 이제 심리가 있다 보니까 일부 차익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이렇게 오늘 장에서 만약에 좀 영향을 받는다 해서 다시 이전의 상승전 가격대까지 좀 빠르게 좀 눌려준다라고 한다면 뭐 이 종목도 다시 재접근은 좀 충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이런 HBM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재고 데이터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요. 뭐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낸드에 대한 이런 회복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후공정 쪽에서는 뭐 좀 이벤트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TC 본도 쪽으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부분에서 이제 수직 뭐 증착에 대한 이런 기술은 뭐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의 관심도는 뭐 좀 한동안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난주 방송 공략주였던 TFE. 자, 목표가가 28,000원이었었습니다. 어제장에서 뭐 20% 가까운 시원한 상승 탄력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장에서 한 번 더 힘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조금은 아쉬운 게 사실상 오늘 엔비디아가 좀 좋았다면은 이게 전거래일에 상한가도 들어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한 일주일 사이에 한 40-50% 이상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력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오늘 일단 엔비디아가 이제
고가에서 이렇게 밀려 네. 내려와서 이제 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네. 그리고 이제 잭슨홀에서의 이런 반응이 결국에 이제 다음 주로 좀 넘어갈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부분들과 또 5일선과 이경이 좀 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거래일에 워낙 많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ISC의 이제 좀 물량을 또 넘어받는 이런 수혜도 있고 뭐 수출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소켓이라든지 뭐 COK 뭐 이런 쪽에서의 흐름들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유통 주식수가 상당히 지금 적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좀 탄력적으로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점과 네. 이전에 전고점 라인 부분을 거래량 동반으로 일단 뚫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지금 이야기 나눠볼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요. 아주 좀 속도감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에 수급 들어온 특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오염수 방류 이슈에 육고기가 대체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일단 마니커와 마니커 FNG 각각 9.97%, 9.96% 강한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큐레터는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인데요. 9.88% 오른 모습이죠. 상장 첫날인 어제 무려 102.5% 급등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화려하게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예스티와 ISC 대표적인 엔비디아 관련주로 주목도가 있는데 각각 4%대, 2%대 오른 모습이죠. 엔비디아의 호실적과 함께 이렇게 영향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 외 특징주 가운데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ISC를 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전거래일에서도 좀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죠. 이 종목도 21%대 급등이 나왔다가 조금 이제 강력하게 좀 눌리는 흐름들이었는데 아마 오늘이 좀 불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뭐 기대치보다 왜냐하면 전거래 같은 경우는 애프터마켓에서 10% 이상 조금 이제 뭐 상승력도 나오는 기조가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그 본장에서 보합권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약간의 반도체 쪽에서의 뭐 일부 물량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잭슨홀로 조금은 묻히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과 앞서 말씀드렸던 뭐 장기채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뭐 지표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물가에 대한 이런 좀 텐션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연준 쪽에서 이제 뭐 약간의 좀 더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사실상 뭐 계속적으로 인상을 하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이제는 진짜 한 번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관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뭐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기타 부분을 다 보더라도 이게 데이터의 속도가 끊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속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수요도들은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TFE의 이제 반사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좀 소개를 네, 드리려고 방금 또 전에도 두고 말씀을 왔는데 주셨는데요. 네, 네. 실리콘 로보스켓에서는 어쨌든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회사고 단연 한미반도체와 ISC가 이런 HBM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또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뭐 추가적인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좀 붙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좀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하이엔드 소켓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은 계속 있는 상황이고 뭐 DDR5라든지 신규 아이템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신규 소켓들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단가가 상당히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수혜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메모리라든지 낸드가 다시 좋아지게 되면 지금 감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증설하는 기조가 올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스트 소켓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럼 소켓 수가 또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어서 그런 업황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비메모리향 쪽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서버용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단은 어쨌든 이 HBM 관련된 부분에서도 서버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과 맥이 좀 상당히 맞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박스권 흐름으로 좀 유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만약에 좀 눌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 잭슨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이슈 소멸로 반영이 되면서 다음 주부터 새로운 만약에 좀 지평이 열린다고 한다면 결국엔 엔비디아가 움직이면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본다면 오히려 눌림목 매수, 그다음에 조정 시 매수가 충분히 좀 유효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도 이 종목을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ISE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확인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눌림목 매수이기 때문에 96,000원에서 102,000원으로 좀 설정을 했는데 약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92,000원 정도까지는 하방 열어놓고 조금 더 한 3% 정도 룸을 더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돌파한 125,000원 보고 있고 손절 라인은 78,500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또 기관, 외국인 담은 종목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은 두산 밥켓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이 북미 시장에서 산업 차량의 호실적이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역시나 16거래일째 담는 모습이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조선주의 관심에 따라서 9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AI 기관사를 탑재한다고 하네요. 이어서 살펴보시면 삼양식품 8거래일째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 K소스가 한류바람을 타고 있다고 하죠. 이 중심에 삼양식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롯데관광개발 4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6화 복귀 기대감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3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시총 21조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SK디스커버리 무려 65거래일째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약사업 부문의 제품 기술력을 확보한 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어서 현대엘리베이, 특히나 최근 52조 신고가도 기록을 했었는데 38거래일째 관심이 이어지고 있네요. 아이패밀리 SC와 인그루드랩 이렇게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도 큰데 각각 12거래일째, 8거래일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6화 복귀 기대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로봇은 8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AI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특징주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눈에 띄는? 네, 롯데 관광개발을 좀 보겠습니다. 네. 뭐 전거래에도 좀 불을 좀 뿜어줬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앞서 언급을 드렸던 이제 단체 관광객들 들어오는 부분에서의 좀 인바운드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중국 관광객들이 계속 이게 들어오게 되고 뭐 경제 성장에도 조금은 영향을 줄 거라는 이런 평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인바운드와 관련된 산업들을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뭐 기사도 보시면 이제 어제 뭐 150명의 단체 관광객이 면세점을 좀 휩쓸었다. 뭐 약간 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나온 있기 때문에 기사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인바운드 쪽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국내에서는 일단은 면세와 그다음에 카지노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쪽에서 실적들이 나오게 되면 물론 상징적으로 같이 움직이긴 하겠지만 그 다음 단에서의 이제 중국 화장품 관련된 쪽으로 좀 연장선을 확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3분기 때 이제 실적이 조금 더 개선이 될 거다. 흑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미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이 오기 그 이전부터도 실적이 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뭐 단연 이제 제주 쪽에서의 매출이 좀 큰 폭으로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최근에 이제 호텔 쪽은 뭐 객실에 대한 이런 예약률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기조가 네. 나타나고 있어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쪽에서의 좀 이 회복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여행을 많이 가는 상황에서 이런 객실적인 부분에서는 좀 좋다. 근데 카지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VIP 고객이 늘어나게 되면 바로 그냥 드랍액이 직접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영업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6월달, 7월달 계속적으로 이런 노선들이 확대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길이 열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선들이 좀 확대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추가적인 모멘텀들도 좀 붙어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악재가 한꺼번에 풀려가고 있는 듯한 롯데 관광개발 목표가 궁금합니다. 목표가는 일단 18,500원으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면 2만 원대까지 상방 롱을 좀 열어놓기는 해야 되지만 요 18,500원대도 좀 뚫어줘야 되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정도는 약간의 한 2, 3거래일 정도 거래 조정. 요 최근에 이제 올라와서 한 2, 3, 4거래일 정도 네. 횡보한 다음에 다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갈 확률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이격이 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4,500원부터 15,500원 사이에서의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2,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기관 수급 특징주 가운데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아이패밀리 S씨입니다. 네. 제가 뭐 사실상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네. 코리아, 뭐 아이패밀리 3대, SC, 네, 네, 뭐 화장품주. 정말 지겹도록 오랫동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번엔 좀 아이패밀리 SC로 좀 선택을 했고요. 뭐 이제 그 화장품 쪽에서의 이런 ODM, 색조 ODM 쪽은 별개로 계속적으로 보셔도 좋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로맨 부분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서의 뭐 이런 수출 데이터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뭐 엔터라든지 이런 산업들과 좀 엮여서 아무래도 이런 쪽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분기 최대 실적을 갱신을 했고요. 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 100%가 넘게 좀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들. 뭐 대부분의 색조 ODM 쪽이 엄청나게 좋긴 하지만 뭐 어쨌든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다라는 부분. 또 국내에서도 매출 비중이 전년과 동기간 비교해서 40%가 넘게 좋아졌다라는 점과 여러 가지 이런 회사들과 이런 조인트를 하면서 새로운 브랜드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좀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런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것 자체는 또 색조 ODM 쪽에는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좀 핑퐁핑퐁 하면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는 제품이 한 10대에서 20대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라인업들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이쪽 실적 베이스 그리고 산업적인 성장 베이스로도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실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관 수급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아이패밀리 SC 살펴보셨고요. 저 목표가는 어디 정도까지 두고 열어볼까요? 목표가는 35,000원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도 상방론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성장 기조가 꺾이지 않으면 계속적인 뭐 우상향 기조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매수가 같은 경우는 26,500원에서 28,000원 라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장바구니 어떤 종목이 새로 담겼을지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큰손 사모펀드는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을까요?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고려 아연이 눈에 띄는데요. 연설비 가동률 이슈가 3분기에 해소될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대 어제장에서도 오른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삼성전자도 1%대 상승 탄력 기록했는데 최근에 중남비 공약을 강화하면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룡전기는 1%대 역시나 오른 모습이고요. 전기장비 시장 주목도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한 주목도도 여전히 높은 상태인데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2차전지주를 사모펀드들이 사들이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전 재룡전기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변압기 쪽이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산업적인 사이클이 워낙 좋은 네. 상황이고 이미 이제 재룡전기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이전 또 수출 데이터를 또 뛰어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이 회사가 이제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000%가 넘게 네.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변압기 쪽들 뭐 다 한 번씩 좀 다뤄드렸는데 이 사이클 자체가 일단은 좀 오래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국내에서도 이런 해상 풍력에 대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국내 쪽은 재룡 산업이 하기 때문에 네. 뭐 재룡 산업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변압기 쪽은 일단 수출 쪽으로도 조금 더 치중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10년 내에 최대 사이클에다가 뭐 25년, 40년 노후 변압기들 다 변화를 해야 되고요. 북미 지역에서의 좀 폭발적인 성장력들 그리고 이제 인프라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수요도들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전기차 충전소,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역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뭐 배당 매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게 되면 뭐 배당 성향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실적 베이스로 계속적으로 보셔도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변압기 교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포인트 있습니다.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매수는 22,000원에서 23,5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28,000원인데 뭐 계속적인 좀 우상향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좀 이제 끊어줘야 될 때는 한번 리뷰할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9,500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특징주에서 ISC 관광, 또 롯데 관광개발, 아이패밀리 SC, 재룡전기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투자 포인트 전략 챙겨주신 하창은 본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